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점점 공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데요. 공포의 크기와 구조의 훼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스템이 무너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포가 잠시 희망을 강하게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와 인프라는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의 진전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아닐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SEC와 CFTC를 필두로,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까지, 그리고 새롭게 지명된 연준 의장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구조를 믿고서 공포를 견디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그렇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구조 법안이 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재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서 시장에서는 여러 회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과연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시장 구조 법안이 월가의 자본 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 시장 구조 법안이 무엇인지를 읊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둘러싼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전쟁, 그리고 SEC와 CFTC가 서로 간에 관할권을 두고서 치르는 그 경쟁의 중심을 두고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시장 구조 법안은 이 암호화폐가 제도적 자산이 되는 최후의 관문이자 권력 재편의 핵심 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아무런 코인이나 우죽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의 선택을 받은 코인만 선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과연 우리 크롱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월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일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코인일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구조 법안은 어떤 거를 바꾸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 시장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말 100개가 훨씬 넘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통해서 회색 지대를 제거하고 제도권으로 완전하게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관들은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이 됐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유입 기반을 만들어내자, 이 부분들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인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볼 것이냐, 상품이라고 볼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구분해 보자. 이게 첫 번째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중앙화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증권이 결코 아니다. SEC 규제에서 면제되는 루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소와 중개업을 제도화해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을 시키자. 그래야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체계를 확립을 해서 이제는 결제와 보상, 운영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몸이 건조한 규제 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안건들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변혁의 치열한 격전지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위원회 2군데에서 지금 이 안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크게 2가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죠. 농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위원회의 통과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남아있죠. 자, 그럼 왜 이 2가지 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가?
그거는 둘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CFTC의 관할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파생상품, 원자재 시장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CFTC의 영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농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이 상품이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반대로 은행위원회는 증권, 은행, 자본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을 관할하는 것으로서 SEC의 관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증권성을 판단하고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이해하더라도 둘 중에서 어떤 안건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을지 생각해 보면은 단연 농업위원회가 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맞부딪혔는데요. 이게 바로 은행위의 관할인 겁니다. 은행과 암호화폐가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게 됐을 때는 천문학적인 은행 이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통은행들이 막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일체 그 어떤 이자도 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리워드 형태로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은행과 암호화폐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SEC와 CFTC의 관할권 전쟁이 있습니다. 앞서 은행위는 SEC, 그리고 농업위는 CFTC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을 누가 관할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관할권 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규제 권력이 이동을 하고 산업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농업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안건입니다. 디파이 개발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노베이션 워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혁신의 전장입니다. 혁신을 보호할 것인지 규제를 확대할 것인지 이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건들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논쟁이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자를 허용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예금이 유출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들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돈벌이 때문이지만 금융 환경이, 즉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진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거부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결정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원천적으로 이자가 막힐 경우에는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그냥 무작정 스테이블 코인 이자 줘 이게 아니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심적인 수익 모델은 허용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절충을 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즉 리워드와 인센티브 형태로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본질은 전통금융, 은행의 예금과 디지털 달러 패권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고 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작년 대비로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은행위에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자, 다음은 SEC와 CFTC의 관할권 전쟁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SEC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조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이제 퇴직연금도 비트코인을 허용을 해야 된다, 암호화폐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산업적인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관 부서의 이 무게 중심은 농업위원회로 가야 된다, 즉 CFTC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농업위의 안건이었습니다. 은행위는 부수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부수적 자산의 개념은 투자 계약과 함께 발행은 됐지만 그 자체로는 증권성이 없는 디지털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즉 시장 구조 법안에서 토큰의 증권, 비증권 전환 경로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고 이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는 SEC의 과잉 해석을 제한하고 다수의 디지털 자산을 CFT 중심의 상품 규제 체계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코인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서 증권 딱지는 떼주는데, 그럼에도 부수적 자산 개념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는 SEC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비부수적 자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ETF가 승인된 코인들, 가령 XRP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본인들의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해가지고 관할권은 SEC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반면에 농업위원회에서는 이 CFTC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CFTC가 직접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규제 권력이 이동하고 산업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안은 결국은 통합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은 CFTC가 가지고 가지만 SEC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과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디파이 개발자 보호에 있는데요. 은행이 안에서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음으로써 디파이 개발자까지도 중개자, 즉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조인데, 농업이 안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디파이가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코드 작성자에 대해서, 즉 개발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이프 하버, 안전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적극적으로 디파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 산업의 혁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인 저해를 받을까봐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과 이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에 농업이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디파이에는 구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는 결국 이 두 개의 안이 경쟁이 아니라 절충과 통합안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이 안건이 통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추가 되겠죠. 그래서 농업이와 다르게 은행이 때는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농업이는 좀 뭔가 지지부진한, 통과가 됐는데도 별로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농업이 안건은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민주당까지 같이 통합을 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위에서는, 그리고 이 두 개 안이 통합이 될 때는 두 당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안건으로서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원에서 통합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그 과정들까지도 우리는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통과될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이지 통과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고, 농업이 프레임에다가 은행이 안전장치로서 갈 가능성, 즉 암호화폐의 구조적인 호재의 가능성이 80% 정도로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 상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상원 농업위는 마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마무리가 됐고 시장 친화적인 프레임 자체는 선점을 했습니다. 이제는 2월과 3월 중에 은행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열하게 충돌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입장과 전통은행의 입장들, 이 업계의 입장이 같이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도출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시나리오 상으로는 3월과 4월 중에는 통합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상반기 중에 만약에 최종 법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하는 대로 흐름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최종안 통과까지는 상반기에 힘들고 3분기까지 봐야 된다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선거 전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별로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농업위와 은행위가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안이 이제 도출이 돼서 드디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이제 구조적인 상승을 먼저 선행을 하겠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제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알트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대감으로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규제 명확화로 기관들의 유입이 강하게 늘어나서 디파이가 부흥하고 알트코인이 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구조로는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ETF를 중심으로 한 코인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레일 그리고 이 시장 구조 법안의 확고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의 선별적인 상승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장의 호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모든 알트코인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내년과 후내년, 3년, 5년을 바라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저는 무게감을 더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이 권력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구조 법안은 단순한 규제 법안이 아니라 결국 이 암호화폐가 월가의 자산 클래스가 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문 앞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이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요. 이 흐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제는 기관의 자본과 기업의 자본들이 안심하고 제도권화된 이 자산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은요, 이 법안 통과 여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통과되는지 그 여부까지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26년은 모든 코인들이 우후죽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법안을 필두로 해서 선별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게 되는, 그리고 과거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어떤 코인이 시장 구조 법안에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근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